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앞으로 또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점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는 남자, 어떤 혁신에 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무 증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수증. 처치곤란 종이 조각들이 하나둘 쌓여가는 사이 직장인들의 일터는 졸지의 영수증의 무덤으로 변해버렸는데요. 끝나지 않은 영수증과의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급 프로젝트. 작전명, 영수증을 혁신하라. 용병들이여, 이제 사진을 찍을 때입니다. 타이피스트들이여,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십시오. 수뇌부들이여, 통합관리로 영수증의 혁신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무행정 업무로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했던 스타트업의 특별한 도전. 잡무 처리의 불편함에서 탄생한 작은 아이디어. 한 남자의 세상을 바꾸는 도전이 펼쳐집니다. 고객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업자의 잡일 도우미 자비스의 김범섭입니다. 아이언맨이 마음 놓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옆에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또한 창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금을 계산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또 등기를 대신해주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업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잘하는 일로 하시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 저는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저도 싫어하고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 이게 저는 성공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첫 창업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처음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잡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부터였습니다.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등기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처음 등기소라는 곳에 가보게 되었고요. 혹시 원천세라는 단어도 아시나요? 여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분께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잘 모아둬야 된다. 모아만 두면 안 되고 하나하나 일기장처럼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기장 쓰는 게 학생 때도 너무 싫었고, 그런데 학교 때도 안 쓰던 일기장을 이제 난 그래도 대표야라고 생각했는데 노트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붙여서 세금을 아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좀 요즘 다니기 싫다라는 얘기를 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와이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회사 그만두고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회사에 와서 그 잡일들을 도와달라. 그럼 제가 그 전 회사 다니던 월급만큼 주겠다라고 해서 딜이 됐죠. 그런데 그게 하루짜리 일이 아니라 하다 보니 회사가 이제 점점 커지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나니 와이프가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회사에도 사장이 있고 집에 갔는데도 이제 사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24시간 사장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맡겼던 일은 와이프에서 끝나고 이제 새로운 경영 지원 담당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새롭게 두 번째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서비스가 바로 리멤버라고 하는 명함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는 사실 명함 관리 앱은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달랐던 점은 기술로 OCR이라고 하는 광학 인식 기술이 아니라 그냥 타이피스트,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입력해 주는 서비스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보통 이전에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유명했던 기술이 높았던 회사의 정확도가 80%였는데 저희는 시작하자마자 95%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더 정확도가 높았던 거죠. 그런데 주변에 이 얘기들을 하면 특히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이제 그 지식이 있는 분들께서는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입력할 거면 공부는 뭐하러 했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구박을 받으면서 그 서비스가 이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그 서비스의 가입자보다 그 이 가입자들의 명함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타이피스트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때 제가 1년 동안 4,000명의 이력서를 총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이력이 그냥 단순히 타이핑만 할 정도의 인력이 아니었어요.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시급이 매우 낮은 일을 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목말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통해서 저는 집에서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2년 전에 세 번째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자비스입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하실 때에는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데 저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가장 하기 싫었던 일, 행정 업무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고요. 이걸 처리해 주는 방식은 이전에 리멤버 서비스에서 모집했던 재택근무자들을 활용해서 창업자들의 이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 주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면서부터는 저희가 그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단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안에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를 이끌어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는 한 달 만에 만들어내야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명함 서비스들이 제공해 줬던 정확도까지 올리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서비스를 아무리 오픈해도 들어오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우리가 다 입력하자. 입력해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투자를 받은 다음에는 그 뒤에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작은 저희가 돈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반응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받은 뒤에도 저희는 기술을 직접 입력하는, 그러니까 그 인식하는 기술에 쓰지 않고 사람들이 입력한 것들에 대한 오류를 줄이는데 저희의 기술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용자들에게는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저희는 숙제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과 수익을 내는 것과는 또 좀 다른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지금 명함 서비스는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자비스에서는 저희의 그 제공하는 가치를 수익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제공해주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고요. 이 시간을 아낀 만큼에 대해서 월 10만 원의 비용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델들을 점점 발전시켜서 고객의 시간을 아낀 만큼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익을 저희의 이제 그 비용을 차지하는 그런 모델로 점차 진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좀 창업자분들에게 제가 좀 들려주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은 자신의 꿈이 아닌 고객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템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들은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저 창업자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 시간을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아무런 힘이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리멤버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해주는 아주 단순한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 여기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유가 그때는 제 기술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디자인으로 승부 걸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고객들이 명함1장 요청해주면 그거를 제 손으로 입력해 주는 것의 가치를 느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제 첫 서비스로서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창업을 하시게 되면 고객을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고객의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조금 더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좀 이제 엔지니어에게 아마 좀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엔지니어가 창업을 하게 되면 공학자가 창업을 하게 되면 기술로 승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기술이 이렇게 멋진 거야. 나는 구글이랑 붙어도 이길 수 있는 기술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고객은 기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희 서비스나 이전의 명함 서비스나 모두 기존의 플레이어보다 저희가 기술이 뛰어났던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기술이 더 뛰어난 서비스보다 저희가 직접 입력해주는 사람이 처리해주는 서비스의 반응을 더 보였는데요. 사실 고객들은 사람이 입력하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마치 저희 서비스 이용자 중에는 저희한테 말을 걸 때 자비스라고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왜 그러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처럼 자비스 부르면 저희가 예 부르셨습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주위에는 직접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분은 뒤에 사람이 있건 기술이 있건 이런 거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계속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건 그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엔지니어로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또는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기술 중심의 서비스 그 회사를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이 되어야 되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하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라. 기술보다는 서비스에 집중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시고 가치가 결국 수익으로 전환된다 여러 가지를 찝어 주셨는데요. 네. 현재 사업하시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비스를 시작한 거는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현재 이제 300개의 유료 법인 고객을 유치하였고 투자는 최근에 21억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 받기 위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겁니까? 자신과 좀 핏이 맞는 투자자를 만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면 투자자들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이템을 바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투자자는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거지 직접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꾸는 창업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기와 핏이 맞는 그러니까 아이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와 핏이 맞는 이 아이템을 좋아할 만한 응원해 줄 만한 투자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투자자는 미안하지만 어떻게 찾는 겁니까? 그런 투자자는 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투자사들의 홈페이지에 가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신의 아이템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이템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B2C 서비스들에 주로 투자했던 투자자가 아니라 B2B 서비스에 주로 투자했던 그쪽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이전에 B2B 서비스에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매우 좋아하시죠. 그분의 어떤 그 투자 회사에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면 되겠네요. 어떤 분야를 좀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담당을 하시는 분야가? 우선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법적 의무 사항이 생기는데요. 네네. 이제 하나가 세금을 내야 되는 세무, 예.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생기는 노무 관련된 비즈니스 그 업무랑 그리고 이제 등기 관련된 법무 이렇게 총 세 가지 업무를 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싫어하는데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예. 예. 이 업무 단위 업무 하나하나 처리하는 거는 매우 사실은 저도 귀찮고 네네. 고통스럽지만 예. 이게 지금도 이제 시스템으로 많이 해결이 됐는데 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은 마치 청소하는 것처럼 예, 예. 이게 싹 쓰레기가 이제 비워진 깨끗한 느낌? 네네. 그때에 좀 희열이 있죠. 그때 그 희열을 예. 위해서. 네. 근데 저는 뭐 운동이나 어떤 것들도 다 고통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예. 결과물로 뭔가 몸이 만들어지고 예, 뭐 예. 등산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희열의 과정 거기에서 이제 얻는 에너지가 있지 않나 그런 우리가 생각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그 모든 게 이게 정리되는 순간 나의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예, 맞습니다.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예. 대표님께서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는 건 이거는 뭐 제가 혁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좀 이런 그러니까 법과 제도, 그러니까 행정에 관련된 업무들은 하나 이제 법과 제도에 묶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술이 따라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영수증을 이렇게 디지털로 사진으로 증빙할 수 있게 된 법으로 풀린 거는 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 개발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이 기회의 시간이 잠시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면서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또 어려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이제 그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로 보면 직접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를 되게 경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시장의 수익을 보존하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 파이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해주는 세무, 노무, 법무 서비스의 이 양을 늘리고 양과 질을 늘려서 수익을 높이고 이 안에서 저희가 기존의 플레이어들과 수익을 배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마케팅은 네, 사실 그 창업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네네. 창업자분들의 고통,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예, 예. 더 좀 표면에서 느끼고 또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창업할 때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이 가치로 전달이 될 때 네. 그게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대표님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네, 내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네. 어떤 걸까요? 대표님이 느끼고 계시는 가치. 저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는 그러니까 새롭게 발명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원시 시대부터.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그 모바일 메신저 시장은 커뮤니케이션 옛날부터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갖고 있던 욕구를 새로운 기술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치가 새로운 그러니까 델타 가치가 생기는 거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아껴준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는 또 내 귀찮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남 시키는 거.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노예, 그러니까 좀 시대로 보면 노예가 네. 있었고 뭐 그런 서비스들이 컨시어지 서비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의 새로운 기술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높은 그러니까 귀족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가치는 그러니까 새롭게 발명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에 기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영수증은 원래 은밀하고 그리고 사적인 영역인데 네. 보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영수증이 이제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서버에 저희 쪽에 이제 저장되니까 이제 그게 불안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정보들을 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수준의 기술 레벨로 그쪽에 이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같은 수준의,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같은 수준의 보안으로 저희가 그 고객의 데이터를 보안하고 있다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불안해 하시는 거는 저희가 컴퓨터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불안함이 드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그 처리하는 기술은, 저희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는 전혀 그 처리하는 분들께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처리하시는 분들은 영수증의 숫자만 보시는 거죠. 이게 누구의 영수증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숫자만 입력을 하고, 저희 쪽에 서버에 날라오게 되면 그 데이터와 저희가 키로 남겨뒀던 그 고객의 데이터를 매핑해서 고객을 특정해서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객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이 재택근무자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 고객의 데이터가 여러 명한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이제 다른 그 세무사분들이나 뭐 법무사분들이 갔을 때는 담당자 한 명이 그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어서, 만일에 이 그 담당자가 어딘가 이직을 해서 정보를 유출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안이 철저하게 또 돼 있네요. 예. 예, 열심히. 다만 그 재택근무자들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이런 생각은 좀 들 수 있겠지만 예.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세무 비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예, 저에게 이제 자비스는 이제 사막에서 만난 흙탕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을 만나는 거는 매우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만날 수 없는. 네. 예,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귀한 일인데, 문제는 이게 아직은 바로 마시기에 깨끗한 그런 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흙탕물, 그러니까 이런 불순물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가라앉은 뒤에도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직은 뭐 아주 행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네. 되게 매우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진짜 그 영화에서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하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창업할 때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설립 어떻게 하지, 세금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지 않고 자비스 부르면 저희가 다 처리해드리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게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보신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중에도 아이언맨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네. 예, 아주 뭐 평생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예. 네. 어떤 기술과 사람의 조화로 정말 대표님이 만들어 가시는 멋진 미래 사회가 또 대표님의 생각만큼 잘 또 펼쳐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위해, 미래를 위해 부푼 마음을 안고 창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처음 그 마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바로 그 수많은 가치로 정말 세상을 바꿔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창업하고 나면 너무 바빠서 사실 이렇게 뒤를 돌아보거나 뭐 정리하거나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강연 계기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더 사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스스로에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멋진 꿈을 펼칠 시간,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